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몇 주간의 섭외 끝에 드디어 화재 조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섭외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화재 조사 특채에 대해서 좀 원하시겠지만 제 주변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저는 이 소방서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전정수라고 합니다. 저도 화재조사관을 맡고 있는 강학성이라고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화재조사. 화재조사 업무란 뭔가요? 일단은 화재 현장에 저희가 출동을 하죠. 화재 진압대원이랑 같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화하게 되면은 저희는 출동과 동시에 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에게 대한 질문,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 그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감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실험도 하고 이제 그 결과 그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감정, 그러니까 감식 감정,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재 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소방서나 소방본부, 소방청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을 화재조사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다 이제 소방공무원이죠. 화재조사 업무는 근데 이제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자격 기준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소방학교 국과수, 어떤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화재조사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화재조사관 자격을 주는데, 기술 자격 중에 뭐 전기나 가스, 위험물 관련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그 화재조사 업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조사관의 시험을 통과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 화재 조사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업무에 대해 조금 장점과 단점이 좀 있다면? 일단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업무를 보면은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그 업무를 끝까지 해서 화재 원인을 규명해내는 거,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화재 현장을 다녀도 똑같은 방식의 화재 현장은 한 건도 없어요.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화재 실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많이만 하면 업무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욕을 많이 먹어요. 민원인들한테 또는 관계자들한테. 왜냐면 일단 본인 소유의 집이나 뭐 재산, 뭐 가게나 뭐 자동차 등등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가서 이제 화재가 왜 났는지 뭐 경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관계인 신변도 알아야 되고 일단은 민감하니까 조심스럽죠. 그래서 말하면은 막 가끔씩 막 흥분하신 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있다가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일이니까 일단은 관계를 잘 달래고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대로 저희 조사를 업무를 하는 게 저희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자격 기준이 있어서 약간 좀 프라이드 그렇죠. 좀 있으시겠어요. 근데 단점은 똑같네요. 저희랑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내 집이 타고 있는데 그렇죠. 집 타고 바로 앞에서 집이 타고 있는데 옆에서 뭐 이름 물어보고 뭐 주인번호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실제로 화재 진압과 동시에 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할 때 특히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은? 이제 화재 접수 시점부터 이제 화재 종료 시까지 화재 진압하는 과정과 이제 동시에 그 화재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 과정에서는 화재 현장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매우 많고요. 완전 사고라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또 화재가 진압이 다 끝나도 그 이후에도 조사는 계속되거든요. 화재
그 당시에는 뭐 연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끝나고 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들이 유독 가스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뭐 유독 가스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죠. 화재가 다 진압이 다 됐더라도 저희는 뭐 호흡 장비, 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걸 습관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조사서를 또 작성하게 되는 그때는 이제 이 조사서는 뭐 화재 증명원이라든지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는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매우 이제 민감해요.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송까지도 가게 돼서 그 소송의 자료로도 이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주의를 많이 하고 불필요한 뭐 오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사서 작성할 때도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이제 이거는 모든 지역과 모든 서가 다 다를 텐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화재 조사관의 업무도 지금 잘 모르실 거고 그러면은 평균 화재 건수나 이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출동하시는 빈도가 일단 우리 서 기준보다 우리 충남도 기준으로 보면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한 2,193건 정도 실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기준으로는 193건 작년 기준. 그 365일로 나누면은 한 이틀에 한 번은 꼭 실제 화재가 발생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한 145건 정도 화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약간 비시즌이긴 한데 그렇죠. 11월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빈도수가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출동이 잦네요. 네. 그럼 이 화재에 포함되는 이 건수가 화재 조사서를 작성하는 걸로 이게 건수가 책정이 되는데 사실 뭐 들불화재나 쓰레기 소각 이런 화재 출동들은 작성 따로 안 하시잖아요. 기본 그냥 기타 화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훨씬 그런 건수가 거지 합하면은 곱하기 3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쓰레기나 뭐 전신주, 기타 뭐 재산 피해가 없는 화재 그런 거까지 치면은 건수는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센터에는 이 화재 조사관이 없기 때문에 화재 조사관 본서에서 그 전 지역을 다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 건수가 적지는 진짜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재 조사를 하시다가 네. 아 이거는 전기 화재다. 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오면은 진짜 편하실 것 같은데 아셨죠. 이렇게 원인 규명이 안 되는 화재들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밝혀내시나요? 사실 그 원인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딱 누가 봐도 한 번에 특정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그건데 일단 저희는 어떤 증거에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가능성 있는 모든 증거를 일단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굴을 한 다음에 이제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소방서에도 이제 감정 장비들이 있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싶으면 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쪽에 증거물을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저희가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또 보내줘요. 그러면 또 저희는 그걸 보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국립소방과학원뿐만 아니라 국과수, 전기 쪽에도 어떤 그 감정하는 기관이 있고 가스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종합해서 분석하고 나중에는 진짜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재현 실험까지도 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화재 조사라는 분야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화재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저 처음 임용받을 때만 해도 전기차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그리고 초고층 건물 화재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화재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교육을 받으시는 건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집합 교육이 있어요. 그 올 초에도 몇 명 선발해서
교육을 다녀오기도 했고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도 해요. 어떻게 화재 대응 이런 화재는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이 주기적으로 꼭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각종 화재 있잖아요. 뭐 건물이나 순환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다 내려오니까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기타 화재 전술 관련해서 또 직장 교육 있잖아요. 네. 또 월 1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대체하고 있는데 직장 교육에서도 그런 걸로 초빙 강사도 있고 저희끼리도 강의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소방학교 교육으로도 대체하기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화재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네. 화재의 경우랑 뭐 어떻게 조사서가 많이 달라지나요? 조사서에는 피해는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 이렇게 크게는 둘로 나누는데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잘해야죠. 인명 피해는 아무래도 재산 피해보다 그렇죠. 사람의 뭐 민감하죠. 신체나 뭐 생명은 뭐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피해잖아요. 언론에도 보도가 될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영향이 있으니까 이슈가 되기도 하고 더 잘 해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인명사고 아닌 거는 뭐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규정에 보면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재마다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사망자 5명 이상 내지는 뭐 부상자가 10명 이상 이렇게 되면 대형 화재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까지 즉시 바로 긴급하게 보고해야 될 사항도 이렇게 정해놔서 중요하게 중요도를 높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도를 분류하자면 훨씬 높은 중요도예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이 네.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또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화재 조사 특채라든가 그리고 화재 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 우리 화재 조사의 목적은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화재 조사관이 이제 화재 확인을 할 때 판단에 오류가 생기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지겠죠 서로. 그래서 화재 피해자는 이중으로 재산적 피해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도 피해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나름대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의미도 있고 또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조사는 뭐 전기나 가스, 화학,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화재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쌓이게 되는 경험도 이렇게 많이 생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도 될 수 있고 자기 개발 뭐 이런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화재 조사관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서도 유능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재 조사관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재 조사에 관한 인터뷰를 마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화재 조사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쿠는 그럼 다음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